네, 어제 기자회견이 하나 열렸습니다.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이었는데요.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. 이 피해자는 여전히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고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.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. 어제 이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했던 분입니다. 경기대 범죄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교수님 네. 어떻게 해서 어제 기자회견에 함께 하시게 됐던 거예요? 지금 뭐 주최 측과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요. 그저께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밤 10시에 이제 장소를 알려주겠다. 어디서 개최할지. 그래서 10시에 이제 그 장소가 뭐 서울의 명동의 어느 모처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. 예, 그래서 10시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 피해자를 대변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참석을 했습니다.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사전 기자회견 준비 과정에서는 공유는 없이 이제 갑자기 연락을 받으셨던 거네요, 그러면? 그러니까 아마도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비밀에 붙였던 것 같고요.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개최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면 이 기자회견을 준비했던 쪽에서 그 교수님을 꼭 이제 모셔야만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?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단체가 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두 단체가 한국여성의 전화와 성폭력 상담소인데요. 예. 그 단체들과는 피해자 지원을 여러 번 함께 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지난 20년 동안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. 네, 특히 이제 가정폭력 피해 여성 지원, 뭐 재판 참여 이런 것들은 계속 같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뭐 쓸모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. 네. 아무튼 교수님께서 지난 그 나날을 돌아보면서 회의감을 느꼈다고 말씀하셨던데 어떤 말씀이세요, 이거는? 그러니까 뭐 점점 이제 피해 발굴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뭐 상황이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굉장히 여전히 지금 피해 여성이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. 그리고는 제가 어저께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는 분들이 뭐 전문 무슨 안전 요원이나 민간 경비 업체나 또는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. 정말 20대 또래 비슷한 이제 경험들을 갖고 있는 너무 많은 젊은 여성들이 지금 그 피해 여성을 보호를 하면서 뭐 출입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뭐 장내 카메라나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. 저도 이제 기성세대인데요. 뭐 사회적인 지위라는 게 있는 사람에 속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제가 한 게 뭔가 하느라고 했는데 너무 아직도 피해자가 불안을 느끼고 이 사람이 이제 복직을 해야 됩니다. 서울시에. 예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복직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호소를 하는 데는 아마도 이제 불안감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겠죠. 예. 네,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심지어는 피해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조차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지. 그건 좀 이따 한번 좀 여쭤보겠고. 네, 일단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요거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. 자, 이 피해자가 어제 기자회견 자리에 이제 직접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. 자, 그러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절박했고 꼭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?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? 피해자가 어저께 사실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. 아주 뭐 미리 잘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.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이제 복직을 앞두고 생각을 해보니 지금 뭐 양쪽 모두에서 지금 양 진영에서 모두 사실은 이 선거의 취지를 다 망각한 채 사실은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본인은 더 불안하다.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는 이제 지금 이 분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2차 가해 행위들, 2차 피해입니다. 2차 피해는 지금도 현재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 중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일 뭐 복직을 하게 되는 경우, 복직을 할 때에 그 2차 뭐 피해를 유발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다
뭐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예. 아마 계속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뭐 근무를 하려고 의지를 갖더라도 그러면 지속적으로 또 2차 가해에 노출될 것이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는 호소도 있었고 또 민주당이 어떤 책임 있는 사과 표명을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입장을 내놨어요. 용서를 구한다. 모든 걸 짊어지고 오겠다.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저는 뭐 일단은 그렇게 특정 정당을 언급할 줄은 잘 몰랐습니다. 솔직히 얘기해서. 그거는 이제 기자들이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플로어에서 나온 사전 질문이었거든요. 참석하기로 했던. 아, 그러면 피해자의 어떤 그 입장문에는 없었고 기자가 그렇습니다.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한 겁니까? 네. 그래서 지금 특정 정당의 후보의 조남을 언급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. 어쨌든 예정된 일은 아니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후에 사과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. 저도 그 사과문을 세심히 읽어보진 못했지만 기사화된 부분을 읽어보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 피해자가 호소하는 거는 일단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좀 승인을 해달라, 인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. 아하. 그게 이제 사실은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하는 걸 놓고도 사실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네. 누구도 자기가 피해자인데 성적으로 괴로웠는데 성적인 괴롭힘을 받아서 근데 그 괴로운 부분을 인정을 안 해주는 듯한 네. 그 부분은 그냥 덮고 뭐 굉장히 좀 부적절한 일이었으니 사과한다 이런 정도의 사과가 진정한 사과다라고 여기지를 못하겠다는 거죠.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인을 먼저 해달라. 예. 라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용서를 하고 싶은데 뭐를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인정을 해줘야 용서를 할 거 아닙니까? 네. 그런데 그 용서조차 할 기회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게 이제 피해자가 발언한 제일 첫 번째 그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러면 박영선 후보의 어떤 입장이나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이제 그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한다, 재발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것도 좀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? 그러니까 이제 뭐 사과문들을 보면 그 어디에도 성범죄나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그런 용어를 썼었나요? 전 기억이 안 나가지고. 네네네. 예, 결국 그게 지금 이 피해자는 인정받고 싶은 부분인데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여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과가 필요한데 포괄적 사과로 가름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그 성범죄 피해자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본인이 그 행위로 인해서 정말 고통스러웠다 이건데 그러면 그 성범죄 피해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해주고 유감이다라는 사과가 그게 사과로 느껴질까요? 알겠습니다. 아까 이제 잠깐 교수님이 언급했던 거 좀 여쭤볼게요.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왜 보궐선거 직전에 이런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, 여기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? 글쎄,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 타이밍은 제가 정한 건 아니니까 네네. 저에게 물어보셔봤자 뭐 정확한 뭐 내막은 저도 그저께야 알게 된 뭐 인터뷰다 뭐 보니까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아마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점점 더 불안해질 것 같거든요. 근데 복직은 해야 되는데 본인이 정말 뭐 공무원이 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사실 하지 않습니까? 요즘 젊은 세대들은. 그럼요. 그런데 문제는 복직을 했을 때 결국은 지금 이분이 살인죄로 고발까지 당한 사람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선이 있는 조직에 돌아갔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. 뭐 그런 공포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야 뭐 그냥 상상만 해도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알겠습니다. 근데 이왕 얘기 나온 게 요거까지 좀 마저 여쭤볼게요.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는 나경원 후보 캠프에 합류하신 적도 있고 지금은 안철수 캠프에 이제 자문을 하고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? 근데 그 둘 다 저는 이제 자문 교수가 할 수 있는 게 자문 정책 자문밖에 더 있겠습니까? 그렇게 이제 수락을 한 건데 뭐
캠프에 합류한다는 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. 왜냐하면 캠프에 출근도 안 하고 퇴근도 안 하고 나가지를 않는데 네. 캠프의 실체를 좀 본 적이 없는데 왜 다들 그렇게만 생각하시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. 네. 어쨌든 애당초에 어디서든 정책자문은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17대 국회부터 민주당 정책자문을 뭐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했었고 그리고는 최근에는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정책자문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. 뭐 제가 정책자문 하는 분들이 다 떨어져가지고. 근데 제가 여쭤본 취지는 아마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교수님의 그런 자문 역할이 이 기자회견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오히려 더 이제 연결을 짓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요. 제가 사실은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. 혹시라도 피해자의 이런 이제 그 입장의 표명이 저로 인해서 오염되고 왜곡될까봐 그건 전 전혀 원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피해자 측에서 꼭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뭐 제 입장에서도 너무나 저는 일관되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보수형법도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폭력 특위 힘을 좀 빌렸었고.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피해자가 도와달라는데 제가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또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. 참석을 했던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